하이클래스 고민 타파쇼 낮박살 시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다 알고 있죠? 자,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지선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김기혁 씨. 네, 안녕하세요.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민경 씨. 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또 정민여가 와가지고 열띤 토론 또 펼치고 갔죠. 네, 우리 재밌었어요. 확실해요? 네. 사람들도 재밌다고 많이 그래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선 씨는 근데 확실히 정민여 씨가 없어야 좀 더. 아니에요, 나 편했는데 왜? 편했어 진짜? 어. 아 그래 오늘 더 편하게. 자, 내숭 따윈 없는 또 시원한 팩폭로 한 분을 또 모셨어요. 네.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정민여 씨는 이 박가영을 자신의 약간 분신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비슷하대. 아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박가영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녀 언니의 도플갱어. 아니 어떤 부분이 닮았죠? 야동 취향이 같잖아요. 아, 언니랑? 어떤 취향도 그렇고 되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맞아요. 약간 방송적으로도 되게 잘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감합니다. 예. 근데 언니만큼은 아니고 약간 언니 옆에서 서브 정도 느낌. 뭐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미니 정민여. 네, 미니미로. 미니미. 아무튼 오늘도 또 맹활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영 씨는 좀 어때요? 고민 상담을 주변에서 좀 하는 편이에요, 본인한테? 저는 이제 특정 몇몇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 노승혜 씨라든지 맨날 이제 남자 만나기 시작하면은 딱 저한테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미녀 씨도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한 두세 명 정도 킵고잉 하는데 보니까 가영 씨도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어쨌든 맞아요. 친한 사람들은 상담을 해온다. 그쵸. 주로 사랑과 관련해서.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약간 공감형이 아니라 약간 남자 같은 스타일로 네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다 보니까 많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남자 의견이 궁금할 때 언니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약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편이에요? 예. 주로 연애할 때? 예. 오. 아, 제가요? 네네네. 제가 연애할 땐 아니죠. 내가 연애할 땐 천상 여자. 남 고민할 때만 남자. 근데 약간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기 모르겠어요.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직 안 오늘 친해가지고. 그 네. 친구들한테 해주듯이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선 씨는 좀 웃긴 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이제 나를 약간 방송에서 짝꿍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왜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나한테 잔소리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요? 막 머리를 자르라는 둥. 그래서 머리 좀 잘랐네. 그래서 내가 네 말 듣고 머리를 잘랐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반응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어. 이분의 머리 스타일을 귀두컷이라고. 이거 알죠, 이거? 이상하더라고. 네. 아 예전에 그리고 축 처진 게. 그 근데 지금은 오늘 좀 괜찮아? 볼륨이 좀 살았네요. 그래? 지금은 네. 좀 작은 귀도 역시 좋아. 기어가. 짝기로 갈게요. 약간 짝기로. 속이도. 네. 네. 요소 길도 냈네. 네, 이제 뭐 잔소리 받았으니까 저도 잔소리 한마디. 예. 아, 왜? 하지 마. 야, 뭐 네 머리는 이쁜 줄 알아? 언니도 약간 귀도. 어디가 귀두야? 아니에요? 예전에 그 김경호 씨가 아버지 부를 때 이런 머리. 뭐 할 때? 알죠? 역시 알죠? 나 왜 알지? 약간 아스파라거스 자기 머리 왜 얘기하나 했다. 아이고, 나 놀리고 싶었는데 머리 어때서? 내 머리가 어때서?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멋진 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낮박살 고민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혁 씨 소개할 게 있죠, 우리가? 그럼요. 네, 오늘부터 오늘은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리마놀 생크림 찹쌀떡인데요, 100% 국내산 쌀만을 사용을 했어요. 자, 제 손에도 맛있을 지금 것 같아. 들려 있습니다. 요거 리마놀. 네. 찹쌀과 크림이 만났다 보니까 굉장히 쫀득하고 이 또 크림은 또 부드럽고 겉쪽 안부 요런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떡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잖아요. 너무 맛있다. 아, 떡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 못 드셔가지고. 아유. 오늘 이렇게- 많이 먹고 가. 네. 그러니까 이지선 씨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자, 광고니까 거기 이상은 얹지 마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여기 떡이 지금 두 가지 맛인데요. 폭신한 카스테라 맛. 지금 카스테라 맛 드시고 계시죠? 너무 요건 맛있다. 카스테라 맛이고요. 요거는 코코아 파우더와 크림이 어우러진 티라미수 맛입니다. 커피와 우유와 함께 드시면요. 그냥 거기서 드시는 그곳이 바로 카페입니다. 고급 디저트의 완성. 요 떡이랑 한번 커피랑 떡이랑 우유랑 다 어울리니까 한번 네. 드셔보세요. 떡이 아니라 꼭 그 마시멜로 같아요. 아 진짜? 약간 진짜 몰캉몰캉해가지고 엄청 완전 입에 사르르 녹고 이 포장도 진짜 고급스럽잖아요. 이거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먹을 것과 관련된 거 강민경 진심이거든요. 아이고 아, 저 몰랐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이어가지고 그 요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하트를 눌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몰랐는데 지선 언니가 갑자기 민경아 너는 선물도 참 너 같은 거 다 골라놨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 먹을 걸 제가 골라놨더라고요. 다 먹을 거더라고요. 다 약간 뭐 와인, 과자, 뭐 과일 이런 거 골라놔가지고. 자, 만약에 민경이 선물 안 한 분들은 요거 보내주시면 저는 될것 이거 같습니다. 네. 리만월로 네,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생일 포장도 선물. 깔, 말씀하세요. 네, 자, 말씀하세요. 포장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납박살에서만 29% 할인된 특가로 지금 구매할 수 있거든요. 하나에 14,900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데? 14,900원. 선물하기 저거 한 딱 박스. 좋은 한 박스에. 딱 선물하기 좋은 가격이네요. 좋습니다. 자, 네. 당 충전도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납박살 고민센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김기혁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와우. 하지만 서울대. 예. 하지만 취업난은 저희 아들도 피해가질 못했어요. 아들은 변리사가 되겠다며 3년째 도전 중인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지 통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새벽이었습니다. 잠깐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나 싶어서 살짝 문을 열어봤는데 애가 모니터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렇게 방송하는 거야. 틱톡인지 뭔지 그거 한대. 그냥 당신 모른 척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 통해서 본 아들의 틱톡은 기가 막혔습니다. 요상한 춤 영상이 가득 올라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느끼한 표정으로 손 하트하고 있는 클립들도 있더군요. 얘 친구들은 대기업이다, 뭐 외국계 기업이다, 취업해서 잘만 다니는데 제 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음 같아선 홍군형을 내주고 싶은데 아내는 이미 설득당했는지 요새 틱토커가 대세잖아 라면서 그냥 놔두라네요. 아니 취업에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곧 30인데 이거 진짜 직업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한 28이나 29쯤 된 거죠? 네. 맞아요. 잘생겼나 보다. 그래요. 근데 잘생긴 사람만 틱토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보니까 지금 느끼한 표정으로 손아트를 하고 있는 클립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잘생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개그로 승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아니야, 오버해서. 근데 뭐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가 부분이니까 없네. 좀 차치하고 요새 그 틱톡 하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요새 네. 또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연예인들도 상황이고. 진짜 많이 하고. 그 누구였지 그 배우분 박시우 씨. 그 해서 막 뭐 한 달에 5억 번다면서요. 5억 번다는 뭐 야. 어쨌든 그런 기사 나가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새 그런 거 많아요. 유튜브는 이제 돈이 안 된다 예전처럼. 그래서 그 채널 접는 사람들 많다라는 기사 있고 다 틱톡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그래요? 추세긴 그리고 이게 하더라고요. 약간 좀 유튜브보다 품이 덜 든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냥 라이브 틀어놓고 계속 이제 이런 후원이나 하트를 받으면 네. 그게 이제 돈이 엄청 쌓이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막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음. 막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켜야 되더라고. 막 매일 혹시 이거에 대해 좀 잘 아세요? 가영 씨는? 저는 사실 요새 이런 제안이 많이 와요.
틱토커도 약간 브로커 느낌으로 플랫폼이 생긴 건지 아. 이렇게 뭐 요렇게 이제 제안해서 들어와서 하면은 일정 수수료 떼겠다. 그러면 이런 그 식으로. 내용은 뭐예요? 약간 뭐에 대해서? 근데 하세요? 저는 사실 관심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없어. 한 네. 번도 이런 제안에 응해본 적 저는 없긴 들어본 적 있어요. 주위 지인이 뭐 건너 지인이 하는데 기상캐스터 출신 친구가 하는데 틱톡으로 달에 2천 얼마를 번다는 우와. 거예요. 근데 정말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그냥 켜놓고 본인 얼굴 비추면서 이제 들어오면 인사. 그러니까 뭘 딱히 막 계속 춤을 춘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접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영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댓글 달리면 뭐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뭐 하트 쏴주시고 그럼 거기 틱톡 세계에선 이런 하트가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옛날 아프리카 TV랑 느낌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막 그만큼 막 뭐 춤을 춰야 된다거나 막 뭐 엄청난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 약간 소통 액션을. 방송이죠, 소통 네, 그냥 방송. 소통 방송. 대신 음. 오래 켜두면 켜둘수록 약간 이익이 많이 붙는 구조인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뛰어드는 건 맞는데 사실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뭐 이제 공구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되게 그쪽에 유명한 분 계시는데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같이 있잖아요. 계속 소통해야 돼요. 맞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라인이나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같이 약속을 해서 저녁을 먹는데 3시간 같이 있으면 잠깐 미안해요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네. 정말 하루에도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 아마 3-4개씩 해야 되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 팬들을 만족을 못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죠. 떠나기 떠나니까. 때문에 정말 그냥 삶이 약간 매몰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뛰어나서 뭔가 돈을 벌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 춤을 추는 것도 춤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박시우 씨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잘생겼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연예인이나 아니면 하는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있잖아. 그럼 이 팬들이 팬덤이 합쳐지죠. 우리 둘이 같이 하잖아. 이지선한테 하트가 많이 가면은 예. 질 수가 없잖아. 내가 약간 또 지선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 또 내 팬들이 나한테 막 쏴주면 그냥 경쟁이 붙으면서 막 이 돈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이거는 뭐 본인만의 다 가치는 있겠지만 그게 약간 속된 말로 엑셀 방송 아니에요? 엑셀 방송도 되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지니까 그게 순위로 매겨지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애가 5등이야. 이러면 얘를 올려야 되니까 후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네. 네. 엑셀 방송이 뭔지를 좀 설명해 달라. 엑셀 방송이 그냥 그러니까 약간 춤추고 이러면서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등급을 엑셀표처럼 네.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구나. 그래서 순위를 엑셀 매겨서. 방송. 네. 그 1등하면 빨리 퇴근한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 1등하면 돈 빨리 모으면 빨리 퇴근한대요. 네, 맞아요. 부장 막 이런 식으로 등급도 부장? 나눠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자녀가 틱토커 되겠다.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나쁘게만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업, 그러니까 어쨌든 좀 계속 가져가야 될 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좀 말릴 것 같아요. 이 서울대 전기 정보 공학부를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생님? 그래, 너래 기혁 씨 방송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어땠어요, 솔직히? 반대 있었나? 제가 체육 전공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집에서는 반대를 하셨었는데 방송을 하겠다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반대는 하진 않았어요. 아나운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정말 오랜 기간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결국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MBN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세월이 지나고서 내가 사실 난 체육 전공이었는데 왜 내가 바꾼다고 했을 때 별말 안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서야 사실 안 될 줄 알았다고. 좀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사실 안 돼서 그냥 저러다 말겠지라고. 왜냐면 이제 체육을 내가 한다고 때를 써서 결국엔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려도 어차피 지가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되다가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파악을 하셨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부모라면 저는 그래도 놔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이 전기정보공학부 갔잖아요. 이 정도 뚝심 있는 친구라면은 뭘 해도 할 것이다. 다만 틱토커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말릴 것이냐, 아니면 뭐 마음으로라도 밀어줄 것이냐, 네, 요거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3년째 뭔가 하려고 변리사. 준비 중이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아예 이쪽으로 나간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용돈 받으면서 변리사 공부하는 척하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할 거면 대놓고 해야죠. 그쵸? 예. 왜냐면은 할 거면 방송도 뭐. 집에서 해야 될 텐데 그걸 음. 눈치 보면서 하기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틱톡커래? 이게 근데 참 방송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또 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방송이라는 게 다 열심히 하잖아, 우리 다 누구나. 근데 그 여기서 사실 인기를 얻고 아니고는 좀 이거는 별개의 문제여서 나는 얘가 열심히 한다고 내버려 두고 뭐 안 한다고 뭐 이거를 뭐라 하고 난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예전에 랄랄 씨도 보니까 방에서 막 계속 뭐 하는데 엄마가 야 이 기집애야 너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부러 우리가 보는 이제 컨텐츠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사실 맞아요. 실패담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말릴 수 없다. 맞아. 그 당근에도 그런 매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매물 나와요? 그런 카메라, 조명, 이런 거. 조명. 네. 집에 다 사놨다가 맞아요. 유튜브 같은 거 한참 붐일 때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당근에 팔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맞아요. 유명한 조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조명. 어. 그래서 이게 본품 원래 신제품 사면 되게 비싼데 당근에 하도 매물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내려갔구나 많이. 네, 무조건 중고로 사야 되는 제품. 네.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았어. 음. 내 가영이 같은 애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가영아, 너는 틱토커가 돼야 된다. 거꾸로 엄마가 너는 해야 해. 엄마 갑자기 전민기 같은 애를 낳았어. 민기야, 왜 때려 나는? 너는 연예인 할 애가 아니야. 부모님도 보는 눈이 있고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알겠죠. 근데 그 가능성을 누가 판단을 하겠냐마는 예.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조금은 알 것이다. 아주 조금은. 네. 그래서 좀 부모님이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시고 안 될 것 같다 춤추는 거 봤는데 인기도 없을 것 같다 하면 갑자기 빨리. 기억나는 게 저희 부부도 일단은 19금 토크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하루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그 자기 자식과 며느리가 이걸로 유명해지는 거를 막 환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초반에 네. 물론 바로 받아들이셨지만 날 부르더라고. 아주 초창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오정 TV 이제 초반에 할 때쯤 그래서 야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러면 내가 엄마 아빠 미녀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오정 TV로.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돈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식들이 이거 해가지고 틱토커에서 내역이 얼마 정도 찍히면 내가 허락을 할 것 같아요. 내역에. 내역에? 가영이가 만약에 하고 있어. 제가 해야 돼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딱 통장을 가져와가지고 엄마 나 이 정도 벌어라고 했는데 한 500만 원 이상이면 계속해라. 가능성이 보인다. 근데 500만 원 미치다 이러면은 2년만 해라. 3년만 해라. 약간 기간을 줄 것 같아. 가격에 따라서. 그 기준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지금 500이 미수입이야? 뭐야? 제 생각에는 이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액수가 크면 전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액수가 요즘에는 그래도 한 500 정도는 하면 전업. 아니면 근데- 변리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변리사의 평균 연봉으로 해서 나눠서. 네가 이 정도 이상 하면은 오케이 나 틱토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겠다. 변리사 연봉이 뭐 1억 5천이다 하면 그 정도 넘어가면 그 정도 그때부터 넘어가면은 인정해준다? 전폭 지원하겠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해 보는 건 그건 약간 어떨까요? 시가 개념이 좀 있네. 그럼 만약에 200 벌어. 틱토커로. 틱토커로 한 2년 했대. 벌써 틱토커로 2년 했어 열심히. 예. 틱톡커로 근데 파트타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별리사도 하면서. 별리사로. 틱토커 하루에 한 3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 공부해서 별리사. 아니 근데 공부하면 별리사를 안 되나? 3년째 하고 있는데 틱토커도 맞아. 하면서 별리사를 하는데 아, 말안 일단은 돼. 그럼 별리사 너무 금액 힘들어. 얘기 중이니까 얼마면 될 것 같아, 민경 씨는? 지금 당장 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요? 저 한 500? 500 역시 500. 저도 한 500? 약간 너무 낮게 잡으면 더 뭔가 꿈이 작아질 것 같아. 나는 그래프를 보겠어. 상향이다. 그러면 가지 또. 예, 200을 벌어도 100을 벌어도 네. 계속 조금씩 올라가. 아 근데 그래프는 그러다 변동이 있잖아. 아 그래도 그 가능성이 보여야지. 이게 지금 28, 29인데 별리사 가영 씨는? 공부하다가. 가영 씨. 약간 일반 평균보다 많이 벌어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딱 500. 처음 들었을 때 500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나만 저는 다른가? 나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 걔가 버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나한테 얼마 정도를 떼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잖아. 얘가 10억을 벌어도 부모한테 한 푼 안 주면. 아니 부모가 그러면 그런 걸 형이 출연할 거예요? 형 출연하면 떼주겠지 출연료 개념으로.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내가 너에게 민기업. 내가 너에게 변리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원비부터 이렇게 줬는데 너가 이거를 뒤엎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 네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 제안해. 합방하면은 내가 민기 팬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애가 민기 씨의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는 약간 책임이 이 있다고 미수금 생각해. 회수의 아니 개념.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 투자 대상도 아니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나는 자식은 나는 지금 그런 게 나 보잖아요. 벌써 우리 아들 11살인데 네. 11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그럴 것 그건 같아. 맞아. 뭐 얘기하면 다 싫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아이를 뜯어 말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얘를 말려가지고 별리사를 시켰더니 그 아이의 인생의 행복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난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지가 대신 이건 있을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그 리밋은 걸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너가 뭐 영원이면은 그냥 돈 없이 살던지 해서도 할 거면 네가 하고 아니면 뭐 네가 돈을 벌어서 해라.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쫓는 거는 전 좋거든요. 네. 근데 와 이제 30인데 별리사도 안 되고 틱토커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온전히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딱 그냥 3년 봅니다. 3년. 틱톡 3년? 틱토커 3년. 틱토커 3년. 그럼 3년 뒤에는 뭐 다시 별리사? 아 별리사는 안 되지. 별리사의 꿈을 네가 꿀 거면 그때는 네가 돈 벌어서 해야 돼. 나는. 그치. 어. 그럼 지금 네 분 중에 혹시 요즘에 틱톡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해봤던 분 있어요? 오늘 갑자기 구미가 당기네. 하트 한번 쏴주세요. 너는 해야 해. 너는 해야 해. 소통만 하면 된다니까. 예. 계속 켜놓으면 되는 한 번씩 거잖아요. 웃어주고. 민경 씨는 먹는 거 하고 먹방하고. 틱토커. 요즘 근데 이게 아예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개그맨 분들도 하시는 거 봤는데 아예 약간 태교 음악 같은 거 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게 또 세분화돼가지고 점점 자기 분야 개척하시는 것 같아요. 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별말 없이 그냥 누가 코인을 쏴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살짝 이렇게 수줍게 하트 날려주는 넌 컨셉이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안녕하세요 아니야? 고맙습니다. 좋다. 요거 두 마디만 해요. 아. 근데 민경 씨는 계속 떠들어야 될 것 같아. 계속 떠들고 뭐 멘트 쉬면 안 돼요. 민경 씨. 민경이는 귀여운 맛으로 이제 그래, 배운 맞아. 거니까. 네, 맞아요. 계속 먹고 떠들고 네. 전문입니다. 근데 저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만약에 틱토커로 지내다가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만뒀을 때 별리사로 개인 사업자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원이 된다 하면은 이게 합격을 하더라도 나중에 파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틱톡 영상들이 회사 내에 퍼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알게 모르게 피해 스트레스 받게 받을 수 되는 있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그럼 차라리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본인 별리사 공부하는 라이브 영상을 찍는 게 어때요? 예전에 그래서 그 공부하다가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컨셉보다는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코인을 날리면은 뭐
그 본인이 친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힘내세요, 파이팅, 별리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뭐 1,000원을 딱 쐈어. 뭐 이런 멘트가 이제 모니터에서 나와요. 스피커에서. 그럼 얘는 공부 방해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반응이 나오면은 벌칙으로 뭐 춤을 춘다든지. 그래서 공부 방해 세력이 시청자인 거야. 오 괜찮다. 네. 그리고 나는 별리사 공부를 꿋꿋이 해야 돼. 저는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친구가 아들이야. 예.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그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 친구는 여자였고 아니 맞지 않아요? 예전에 남자분 진짜 잘생긴 분. 그분은 엄청 잘생긴 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거에 집착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잘생겨가지고 그 사람 아마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몇만 돼가지고 그거 공부 때려치셨잖아요.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시험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잘생긴 얼굴로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브이로그 같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안 나옵니다. 상체만 딱 나오는데 엄청 쫙 붙는 거 입고 가슴골 보여. 뭔지 알아. 근데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슈퍼챗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슴 한 번 더 보여줘. 어떻게 더 보여줘요? 앞에 지우개 있는 더 보여줘. 지우개 이렇게. 이렇게 모으나 이렇게? 아이. 모아서 지우개 이렇게 지우개. 돈을 엄청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것마저도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저는 좀 현타 오는 게 우리가 어쨌든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근데 과연 물론 방송에서 돈 벌어야 되지 인기도 없고. 근데 저렇게 해서 돈 버는 세상이 왔는데 내가 예전 거를 계속 고수해야 되느냐. 맞아. 이게 좀 고민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쩔 때는 맞아요. 진짜 우리는 뭐 라디오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왔다고 치면은 그냥 한 방에 물론 그분도 노력했겠지만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벌 때 나도 과연 내 가슴을 꼴을 까야 되느냐 이런 좀 고민해본 왜 이렇게 밖에서 되게 비웃으셨어 지금 제작진분들이. 그 골이 없는데 어떻게 까? 아니 뭐 모으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냐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거 현재 어떤 방송 트렌드와 내가 추구하는 거 사이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에 그래서 대해서 고민하니까 각자 이제 개인 채널을 파는 거죠.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자기만의 거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그래. 보면은 방송이 변하더라도 내 고유한 거는 그거 진짜 부럽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성우죠. 그다음에 가영 씨는 애니나 그 게임 쪽으로 특화돼 있어서 네. 자기만의 길을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너무 차별화가 안 되고 아나운서가 약간 사양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별점을 두려고 애니 게임을 좋아하니까 선택을 한 건데 이 틱토커도 만약에 진짜 하려면 내가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거다. 약간 아들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남과 다른 점은 맞아요. 뭐가 있을지. 예, 팔리는 포인트를 진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잘 팔리는 것 같지 않긴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민기 씨는 그래서 어. 고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도 고민 많이 하죠 요즘에. 지금 어떻게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길게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 그것도 내가 그 뭐 틱톡 한다고 되겠냐고. 아니 민기 씨는 그래서 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무후무한 와이프와 함께 그래 독보적이야. 독보적이야. 부럽다. 진짜 거야. 부럽다. 그럼 형의 컨텐츠는 정민이 형. 와이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바로 있고 정민여와 함께. 그건 뭐 다 되게 감사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이제 민여랑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서로 없었으면 그래. 이렇게 못 왔다라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감사함을 갖고는 있죠. 우리 다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말한 게 이분한테 지금 조언해 준 게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남들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가 사실은 되게 성공 포인트인데 우리도 한번 그럼 얘기해 봅시다. 어떤 걸요? 기혁 씨의 지금 셀링 포인트는 뭐예요? 요즘에 방송하면서. 저요? 네. 뭘 팔고 있니? 지선 씨는 한 분씩 한 분씩. 일단은 저는 성우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목소리가 좀 좋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좀 언니가 할머니 흉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내거든요. 그래요? 일단 입을 이렇게 모아.
이가 없는 걸 일단 만들고 네네네. 그다음에 늙은 거 하는 거지. 부드러워서 잘 먹혀. 막 이런 거. 카스테라가 엄청 맛있어요. 아 지선아 그거 하나만 갖고 와. 야, 너 나 잘 만났어. 나 정말 네가 할아버지 있을 때 하고 싶었어. 그랬어. 나 이거 입으로 좀 전해줘. 이런 캐릭터들을 살리는 거지. 둘이 뭐 하나 해봐. 야, 반갑습니다. 역할극으로. 맞아. 근데 결국에는 진짜 이거는 그게 제일 좋은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 씨도 좀 고민 많죠 요즘. 저도 많죠. 저 네. 먹는 걸로 먹는 걸로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잘 먹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할 때 약간 여행 다니면서 먹는 거 막 올리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좀 그런 노포 맛집 같은 거 다니는 걸 또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상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래서 민경 채널 보면서 제가 못도 안 되면서 맨날 야 차별점이 없어. 아 친하네. 차별점이 없어. 그래서 편집 열심히 하고. 아, 좋은 친구네, 좋은 친구. 그러면 지금도 혹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줬지만 주변에서 야 너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해보면 어때라는 좀 권유 받아본 적 있어 최근에? 다른 거. 나는 이제 아내가 네. 제가 아무래도 그 3사 아나운서를 도전하다가 이제 꿈을 못 이뤘잖아요. 신입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못 이룬 꿈처럼 이 지상파나 이런 거 약간 좀 집착을 하고 있었어. 이걸 내가 반드시 해내야겠다. 근데 와이프가 아니 그냥 좀 그 내려놓고 남들이 하는 우리도 소통 방송 뭐 릴스 같은 거 켜놓고 부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내가 성공한 다음에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한 5, 6년 지금 지났거든요. 그게 벌써 5, 6년이네. 근데 얼마 전에 진짜 버럭 화를 내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한 다음에 꼭 할게. 언제 성공하는데 아이고 미녀야 조금만 기다려달래. 나도 이제 당신 덕 좀 보자 임마. 내가 관에도 저기 카메라에 설치해놨어요. 관 브이로그.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래 다른 일도 좀 해보자라고 좀 마음을 먹은 상태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네. MBC 라스 나오셨잖아요. 그래 유일하게. 아니, 지상파. 근데 그런 걸로는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야. 맞아, 고정 맞아. 하나 정도는 얻어야. 아니 자기가 지금 배용준 닮았다 이거야. 아니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꿈이에요. 꿈. 근데 더 힘들다고 하긴 그렇지만 주변에서 또 해내는 친구들이 있잖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진짜 모든 거를 끊고 내려놓는 순간은 이제 김기영마저 나보다 저 멀리 가버리면 난 그때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네네. 꿈이라고 하는 뭐 지상파에 더 나가는 거 그걸 접을 필요는 없잖아. 내일 열심히 하면서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맞아. 거고. 그래서 그게 약간 순서가 바뀐 건데 그걸 하고 유명해져서 나는 이제 다른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였는데 네. 다른 거래서 역으로 들어가라. 요즘은 그런 것 맞죠, 그죠? 요즘은. 요즘은 오히려 요런 판에서 유명해져서 공중파를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마 금융치료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공중파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마 2배로 보시지 않을까. 2배, 3배. 감사합니다. 아니 스키 아나운서 어때요? 차라리 키스 아나운서로 가. 키스로. 키스 아나운서가. 스키 탈 때 헬멧에 이렇게 카메라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스키를 타시는 거예요. 그걸로 저것도 하고. 지선아 처리 좀 해줘. 알았어. 민경아 너 이따가 너 저기 남아 알았지? 근데 그러면 방송을 겨울에밖에 못 하네요. 좋죠. 한 시즌이네. 한 시즌. 아니 여름엔 해외로 가야지. 해외로 원정 스키. 자, 그만 조롱하시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엄마다 아빠다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한마디씩 그냥 남겨주는 걸로 요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그냥 이야기 살짝만 얹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 힘들어. 뭐든지 다 힘들고 심지어 이 틱토커 우리가 슬쩍 얘기했지만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이 친구한테 우리가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엄마라면 이거 2년 딱 준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그때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나는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가 했던 방송들 다 찾아봐. 애가 울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키우셨군요. 저는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야 찾아보면 역사가 다 있어. 네, 스스로 깨닫도록. 네. 민경 씨는 기혁 씨는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거에서 조금 보태면 이 아들에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틱톡커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이 방법을 써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좀 시청자는 방해하는 세력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를 해라. 그러면은 돈을 벌려면 그 코인을 쏘잖아요. 코인 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금액대에 따라서 스피커 데시벨을 달리해 놓는 거야. 1,000원 쏘면은 몇 데시벨, 5,000원 쏘면 몇 데시벨. 지선 언니 표정 안 좋아. 10,000원 쏘면은 미안해. 표정 관리 못했네. 야 너 왜 이렇게 기혁이한테만 혹독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해 보세요. 띵똑 5만 원. 5만 원이나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왜 반응 안? 너무 작잖아. 5만 원 더 커야 돼? 그럼요. 5만 원은 거의 뭐 방 안에 가득 올려야지. 꽝꽝 5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공부 접겠습니다. 이게 되겠냐고 공부가. 그러니까 제 컨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쏴서 방해하는 거라고. 자, 정리하시는 이해를 동안 못하신 것 자 좀 같아요. 갔다 올게요. 네. 민경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식한테. 저도 그냥 못 말릴 건 뻔해가지고 해보라고 할 텐데 전 지선 언니가 2년 주신다 그랬잖아요. 2년은 좀 긴 것 같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년. 1년. 솔직히 저 아나운서 학원 가서 요즘 수업하는데 수업하다 보면 조금 그게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의 약간 가능성이라던가 약간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보이는데 그건 맞아요. 그거를 좀 한 1년 안에 최대한 본인이 좀 메타인지 빠르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년은 하고 나서 돌아가기 조금 벅찰 것 같아요. 그 틱톡커 준비는. 그것도 그렇고 약간 자식을 이제 자식 입장에서 어쨌든 부모한테 어느 정도의 연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줬는데 진짜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평소랑 똑같이 살면은 그 기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게 아나운서 준비 같은 거는 학원에서 준비하고 약간 면접 대비하고 이런 게 사실 살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틱토커 준비는 삶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다른 직군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준비했던 건 나한테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면접 잘 봐갖고 취업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일반 회사 가서 홍보부에서 약간 얼굴 마담처럼 홍보팀 그 1등 직원으로 활약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데 틱토커 준비는 전 잘 모르겠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남는 게 있으려면 공부하는 그 라이브 그만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10만 원. 자지선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10만 원 바로 공개합니다. 렛츠고. 자.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예전에 아나운서 학원을 가르쳤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나운서 이 친구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사내 방송부터 해가지고 그 회장님 눈에 띈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요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컨텐츠들을 지금 다 뽑아내고 있어요. 저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친구도 그 광동제약 들어갔는데 그 약간 홍보 사진 같은 거 기사에 들어가는 거 찍잖아요. 그거에 맨날 막 삼다수 막 이렇게 드리는 거, 막 이런 거 막 다 얼굴 마담으로 찍히고 홍보팀에서 완전 1등으로 일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가영 씨 준비됐나요? 제가 시간 충분히 좀 벌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살짝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초반에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민경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계속 도전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뭐라도 나중에 정 안 되면
되면 PD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뚝심 있게 밀면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생각했던 게 아나운서 준비할 때 되게 늦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하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변리사는 어쨌든 자격증 시험이라 늦게라도 할 수 있거든요. 몇 살이었냐지 궁금해요. 제가 준비할 때 25살. 근데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도 변리사도 사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저는 솔직히 일단 충분히 도전해보고 틱토커로 안 풀리면 비슷한 다른 것들 해보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틱토커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부 틱톡. 오늘 합방을 했습니다. 자 지선 씨입니다. 5만 원. 5만 원 여보 키스가 자. 아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로 나 너무 웃겨. 왜? 부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40년 뒤에 한번 하자. 그래. 반갑다. 둘 다 오래 사셔야겠네. 네. 네. 아니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저도 팟캐스트로 그런 거 부부 이야기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됐더라고요. 와 거의. 오래됐다. 잘 된 지가 이제 한 3, 4년 됐거든요. 저밖에 안 됐어요? 그러지 맞아. 않나? 오래된 것 같은데. 한 6, 7년은 그냥 계속 근데 부모님이 진짜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는 나이 거의 40대 가는데도 내버려 두니까 또 시기가 오긴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얘를 지금 뜯어 말렸다가 평생 얘가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거를.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5분의 이야기 다 들어봤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변리사 그 돈처럼 그 뭐 용돈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의 합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인사 함께 하도록 네.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마놀. 네, 리마놀 트림 하신 거. 네. 침이 올라요. 그런 사람도 방송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